네, 이하린의 모델 리파지토리인 팀 모델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린의 모델 리파지토리는 마트 서버라고 부르고요. 이 마트 서버를 관리하는 마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서버 관리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마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페이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총 5가지의 메뉴들이 주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하린 마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관리한다거나 해당 사용자들의 권한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델 구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이 5가지 기능 메뉴들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능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하린에서 작성하신 모델이 마트에 어떤 구조로 저장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카탈로그 매니저라는 항목을 보시면 메뉴에 마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파지토리 자체를 의미하고요. 이 마트라는 리파지토리 아래에 이 폴더처럼 생긴 계정계 그리고 정보계라는 애가 보일 겁니다. 얘네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모델 데이터는 아니고요. 모델들을 저장할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트라는 리파지토리 밑에 폴더들이 존재하고요. 해당 폴더들 안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모델들이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관리자나 아키텍트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선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폴더 이름을 자유롭게 주실 수가 있고 생성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보통 폴더를 즉 라이브러리를 네이밍 하시는 기준은 시스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계 시스템, 정보계 시스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단위로 보통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하시고요. 그 안에 해당되는 업무 모델들, 스키마들을 이렇게 모델로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 마트에서 관리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가 이제 이 구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뭐 계정계라는 시스템에다가 권한을 다 준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고객에만 준다든지 여신에만 줄 건지 아니면 모든 시스템에 대해 다 줄 건지 이러한 모델 저장 구조에 따라서 권한을 달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서 create 라이브러리를 하면 new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변경할 이름을 입력하시고 submit을 해주면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관리인데요. 사용자들을 생성을 해주고 그 사용자들한테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델 저장 구조고요. 마트 밑에 라이브러리, 그 밑에 모델, 그 밑에 이제 엔티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있고 실제 사용자 계정에 줄 수 있는 프로파일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아키텍트, 모델러, 뷰어 크게 4가지 프로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관리자가 직접 이 4가지 말고 직접 정의해서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프로파일 중에 어떤 프로파일을 사용자한테 매핑을 해줄 건지 그리고 어떤 단위로 프로파일을 매칭해 줄 건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잠시 후에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사용자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하린 마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유저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이 메뉴에서 이제 사용자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용자를 만들고 신규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는 이 세팅 메뉴에 적혀 있는 디폴트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애드 해줄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없고요.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디폴트 비밀번호가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하린에 들어가서 마트에 접속하고 패스워드 메뉴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까먹었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관리자는 리셋 패스워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초기화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사용자를 생성을 했으면 이 사용자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선택을 총 3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모델, 즉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권한을 줄 건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을 선택해 주시고, 그 계정이 그 시스템에 어떤 프로파일을 갖게 할 것인지, 모델러면 모델러, 아키텍트면 아키텍트, 뷰어면 뷰어 등의 프로파일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전 관리인데요. ER인에서 저장되는 모델들, 즉 마트에 저장되는 모델들은 저장이 될 때마다 버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여신 모델을 열고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새로운 버전이 저장이 되고요. 이전 버전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모델이 백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업이 되는 시점은 사용자가 그 모델을 열어서 수정하고 저장하는 순간 이제 버전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버전들을 가지고 아무래도 과거 이력이기 때문에 최신 모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과거 이력으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쌓여있는 버전들을 가지고 언제 만들어진 버전과 언제 만들어진 버전 2개를 비교를 해서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관리자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왼쪽에 유저 관리와 프로파일 관리, 퍼미션 관리, 카탈로그 관리, 그리고 세팅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이제 DI 커넥트나 DI 컨피규레이션은 이제 다른 데이터 거버넌스 제품이 따로 있는데 그 제품과 연동을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NSM 파일 매니지먼트는 마트 자체에 용어 사전을 등록해서 마트에 등록된 모델들이 이 용어 사전에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세팅이나 로그 매니지먼트, 뭐 시스템적인 설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제가 테스트 유저 매니지먼트에 들어와서 add 유저를 하고, 여기서 테스트 유저를 하나 만든 다음에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식상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주소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서브밋을 하고 해당 테스트 계정에 대해서 권한을 주실 때에는 퍼미션 매니지먼트에 가셔서 권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운영계 정보기 업무에 테스트를 모델러로 부여하겠다 하실 때는 이 3가지를 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테스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밋을 하면 이제 테스트 계정이 이 정보기 업무 아래에 있는 모델이나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모델러 권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카탈로그 매니지먼트에 가시면 여기서 신규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도 있고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를 하는 방법은 딜리트 카탈로그를 누르시고 yes를 입력해야지만 삭제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모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 모델마다 이렇게 버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팅 메뉴에 가시면 여기서 사용자를 생성했을 때 설정되는 디폴트 패스워드 값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디폴트 패스워드는 관리자가 직접 바꾸셔도 됩니다.
바꾸게 되면 바꾼 시점부터 생성되는 사용자들은 바꾼 비밀번호로 세팅이 되고요.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반드시 하나씩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